조국혁신당은 현상이 아닌 현실이다.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느냐. 리얼미터에서는 26.8%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8%가 나왔고 국민의미래가 31.1입니다. 합치면 45%가 나와요. 조국혁신당은 이젠 이 지지율은 현실이 돼버렸다. 일단 저는 민주당 찍습니다. 민주당 찍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저는 안심하고 민주당을 찍을 겁니다. 저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뭐 신장식이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 국회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 없이 민주당 비례정당을 찍을 수 있게 됐어. 그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관심도가 많은 인물들을 영입을 굉장히 잘했죠. 거기다가 순번을 당원들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에 애정이 확 쏠린단 말이에요. 애정이 확 쏠려. 그러니까 정이 가지. 근데 민주당 비례정당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순번도 어떻게 정하는지도 모르고 나랑 상관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민주당 비례정당엔 애정이 안 생겨. 그냥 이재명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뭔가 참여를 하게 만들면 애정이 생기는데 그러면 더 활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지역구는 우리가 경선에 막 참여를 했어. 그러니까 나 민주당에 뭔가 변화에 기여한 것 같고 당연히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겠지. 지역구 투표에. 근데 비례정당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순번이 결정이 됐고 발표가 나왔어. 용해인이 9번인가? 용해인이 뭐 그렇대? 용해인 또 되겠네? 비례 2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는 건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놨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지금 돼버렸잖아요. 이미 내가 조국혁신당의 비례 순번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민주당 몰빵하자 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을 찍을 수밖에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서승만 박사님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도전을 했는데 순번 24번 받았습니다. 24번은 조국혁신당이 없어도 안 되는 번호예요. 만약에 서승만 박사님이 조국혁신당의 비례를 시청했으면 가능성 있는 번호에 배치받았을 겁니다. 당원 투표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곳에 애정이 안 가고 우리가 몰빵해도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순번 투표까지 당원들한테 맡기고 10만 당원이 가입이 됐고 순번 투표까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여기 순번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을 무조건 찍을 거예요. 생각 안 바뀝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 비례정당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고 뉴스공장에 자주 나와서 막 얘기하시던 분, 토론회에서도 의사들 숫자 적은 거 왜 인정 못하냐 했던 그 의사분 있죠. 서울대 그분 있습니다. 좋은 분들 있어요. 유명하지 않지만 좋은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꾸 얘기를 해야겠죠. 민주당에다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겠죠. 이제 그 역할은. 자, 조국혁신당에 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우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들은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이 필요한 사람들은 국회에 가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돼요. 골 때리는 게 일명 유사라고 해서 열린공감TV랑 더 탐사랑 싸우잖아요. 그 둘 다 욕하는 사람이 리아입니다. 둘 다 양쪽에서 다 뭐라고 해.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주당 몰빵하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저 그 정도 영향력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몰빵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움직이지. 제가 몰빵한다고 올라갑니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둘 다 찍는다니까요. 저는 조국혁신당 찍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국혁신당의 멤버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순위가 나오면 한 요 정도까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국민들이 기가 막히게 조절합니다. 그거는 제가 믿고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몰빵하자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 몰빵론을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몰빵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투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몰빵 안 한다고 몰빵 합니까? 김어준의 몰빵론을 그렇게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몰빵이라고 말 안 한다고 나한테 공격을 해. 왜 그러냐고. 그냥 나는 민주당 찍습니다. 이재명한테 더 힘이 실리려면 조국혁신당보다 민주당 자체의 의석수가 많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 욕 안 한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조국 욕 안 한다고 나한테 왜 뭐라 하냐고. 난 조국 욕하기 싫은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이 투톱 그림이 너무 싫어요. 이 투톱 그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거의 쌍끌이란 말이에요. 저쪽에 봤을 때는 이 두 명의 쌍끌이 때문에 여론이 조국을 계속 다뤄주잖아. 조국의 이슈를 막 끌고 가잖아요. 세게 발언하니까 언론이 다뤄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선거에 투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요. 조국하고 한동훈 비교하면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계속 쓰이지.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조국이 매우 거슬립니다. 매우 거슬리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건 조국 혁신당 덕분에 투표율이 더 올라갈 거다.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졌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를 아예 안 내고 비례만 하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너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주변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조국 혁신당 지금 넉넉하니까 조국 신당 찍지 말고 너는 민주당 비례정당 찍어라. 네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 이게 연동형 비례제가 가장 베스트인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가 민주당에 아마 17명이 됐나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합쳐서 저번보다 더 많이만 되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보는 거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저번 총선보다 합쳐서 더 많이 먹으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남는 장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심하고 민주당 비례정당 이제 찍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조국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반 이재명인 것처럼 몰고 가는 멍청한 소리 하는 시청자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민주당하고 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열린민주당이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나서 전투력이 애매해졌어. 당내에서 결국 최강욱 같은 사람 결국 뭐 됐습니까? 버림받았잖아요. 당내에서 최강욱 입김 있어요? 차라리 전투력 있는 정당으로 남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합당 안 한다? 이런 것도 사실 먹히는 거고, 지금 한동훈 특검 뭐 이런 얘기도 먹히는 거고요. 어차피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들 생각 바뀝니까? 지금도 보면 조국에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반 이재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근데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 바뀌겠냐고요? 안 바뀝니다. 생각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민주당 몰빵하면 생각 바꾸겠습니까? 나는 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혁신당 찍겠어 하는 사람이 민주당 몰빵합시다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이 바뀌겠냐고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이재명 열심히 하는 거 좀 봐라.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 너무 높잖아. 넉넉해. 이재명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한 표 조국 혁신당 안 찍어도 괜찮다. 조국 신당 찍겠다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야 한 표라도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는 건 더불어민주연합의 선수들, 좋은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 이재명밖에는 못 팔아. 이재명 팔면서 비례도 민주당 찍어줘라. 너 하나 안 찍는다고 괜찮다. 조국 신당 지금 넉넉하다. 이런 전략을 갖고 가야 더불어민주연합 표 하나 끌고 올 수 있다고요. 민주당 몰빵 막 해봐. 찍겠어? 조국 신당 찍겠다는 생각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을 언급하는 거 보니 너 조국을 홍보하는구나. 너 조국을 두둔하는구나. 조국은 이재명 죽이려고 문재인이 시켜서 내려온 하수인인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냐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표심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만으로는 200석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민주당만으로 200석 하려면 하는 분위기 가잖아요. 그러면 견제가 들어옵니다. 야, 200석은 너무해.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합쳐서 200석 먹는 수밖에는 없어요. 200석은 그런 숫자예요.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 덕분에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덕분에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지역구를 조국 혁신당은 안 냈으니까 박빙의 승부처 지역구에서 우리가 만약에 싹 다 먹는다. 이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힘이 실리면 좋겠으니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고, 나는 더불어민주연합엔 누군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나는 조국 혁신당에 비례 찍겠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나 많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주당 비례에 찍어줄 거냐라는 걸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 몰빵 이런 거 한다고 사람들 생각 안 바뀌어요. 제가 조국 혁신당 띄운다고 여기 지지율에 뭐 변화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정도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생각 안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 교수님 생각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생각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 생각이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계시니까 제 방송에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오픈빨도 아니고 그냥 현상도 아니다. 조국만의 힘도 있었지만 인재풀들이 쭉 좋았고, 그리고 순위도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게 만들어준 것도 결국은 이 관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현실로 인정을 해야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답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 내부에서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할 거면 비례정당도 변화를 줘야 된다. 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에 우리가 정이 안 가. 저조차도 정이 안 갑니다. 모르니까. 에너지가 거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 선거제도로 그대로 하게 된다면요, 어떻게든 당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지 돼요. 당원들이 일단 참여를 하면 애정이 생기고 그러면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당원들 참여하는 걸 전부 다 차단해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당이나 이런 애들하고 연합한 게 과연 옳을 것이냐, 분명히 복귀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표 주기 싫은 사람들, 조국 혁신당 찍겠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내가 왜 모르는 소수정당한테 표를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소수정당과 합쳐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이라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게 하고 순번도 자기들끼리 정하고 이딴 식으로 하면 민주당 비례정당의 대안이 만약에 조국 혁신에 대안 생기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거는 반드시 복귀하고 변화를 줘야 돼요. 민주당이 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당이 성공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지금 완전히 죽었잖아요. 왜 죽었겠어요? 혁신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현역 의원들만 어떻게 합치려고 이낙연하고 손잡고 뭐하고 하다가 다 날라갔고, 완전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원들을 모아서 작지만 당원들의 힘으로 그 당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이랬으면 일단 그 당원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준석은 그런 걸 안 했죠. 더불어민주연합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서 애정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재명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이재명의 지지, 이재명 때문에 이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변화해야 돼요. 민주당은 변해야 되고, 이 선거제도로 간다면 비례정당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다음 선거에도 또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혁신당이 잘 되는 이유 심플해요.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여기는 내 당이다. 주인의식을 갖게끔 만들었다. 비례정당 아닌 민주당은요, 우리가 애정을 엄청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경선에 우리가 엄청 참여해서 날릴 사람들 다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에 내 에너지를 쏟았고 참여를 했으니 이 민주당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지. 앞으로 민주당은 더 잘 될 겁니다. 계속 잘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참여할 거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비례정당도 마찬가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조국 혁신당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비례정당만 놓고 봤을 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은 변화해야 되고, 민주당 비례정당 시스템을 변해야 되고, 지역구 민주당은 압승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둘이 같이 있는 걸 가장 싫어한다. 이것도 현실이다.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